네, 감사합니다. It's a pleasure to be here.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Talk about our forecast for 자, 이 semiconductor. 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start with the semiconductor. 우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천 달러에 있어서의 5천억 달러에 있어서의 규모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주요 국가에 있어서의 GDP가 되겠는데요. 2018년에 있어서의 수치 그리고 2019년에 있어서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와 같은 경우 조금 더딘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요.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주요 지역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의 사이클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상당히 많은데요. 노동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유가에 있어서의 증가도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상황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를 중국과 함께 견인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선 미국에 있어서의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970년부터 해서 쭉 커브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도 역전 커브가 있었고요. 몇 군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역전 커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전 수치를 보게 되면 이 곡선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1970년대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곡선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때로는 역전 곡선을 보이는데 그 역전 곡선이 일어날 때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 침체가 언제 오게 될지 사이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한 2019년과 같은 경우에 10년에 있어서의 성장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례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보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몇 가지에 있어서의 동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뒷바람을 불어줄 부분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IoT가 되겠습니다. IoT와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라든가 서버에 있어서의 성장을 또한 견인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에지 단에서 계속해서 분석이 되게 되는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 금융, 건축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IoT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리조나와 같은 경우는 농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여름에 있어서의 화씨 같은 경우에는 120도 이상에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우유에 있어서의 생산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도 IoT를 많이 확산을 시켜서 해당 센서를 통해서 소가 어느 정도 있어서의 온도 상승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요. 미스트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도가 낮춰주게 되고요. 따라서 우유 생산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장 지역에 있어서도 IoT 센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우유에 있어서의 생산량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IoT라고 하는 것은 농장산업, 축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센서에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이죠.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 크리티컬 데이터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성장을 견인해 줄 것이 바로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비전 시스템이 많이 사용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그 외에
산업에 있어서의 자동화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비전 시스템 사용되고요. 그 외에도 바이오라던가 로봇에 의한 수술을 적용하고 있는 의학 분야, 스마트 의학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전 시스템 AI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은 전통적으로 의사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러한 비전 시스템 그리고 AI에 적용했을 때 진단에 있어서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학뿐만 아니라 항공 그리고 또한 우주 분야에서도 비전 시스템 AI가 적용되면서 반도체에 있어서 견인 차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통적인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딘 성장입니다. 이전에는 데스크탑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7.7% 정도로 6천만 유닛입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1% 상승이 지금은 2019년 예상이 되고 있고 유닛으로 봤을 때는 1억 9,400만 유닛의 증가입니다. 모바일폰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이엔드폰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에 있어서 갤럭시라던가 애플에 있어서 아이폰, 이런 하이엔드와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우엔드 같은 경우는 10% 정도 있어서의 성장, 그리고 기본적인 다른 폰 시장을 보았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1% 정도 있어서의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닛으로 봤을 때는 20억 유닛 정도에 있어서의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2019년에 있어서의 성장 마켓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는 것이 구글의 서버 팜이 되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90%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있어서의 생성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있어서의 수요가 클 것인데요. 20%에 있어서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닛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유닛입니다.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경우도 15%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48% 성장해서 아주 멋진 한 해를 기록했던 것이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부분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유닛과 같은 경우에는요 1억 2,500만 유닛에 있어서의 증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반도체가 많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이 전자 자동차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보시는 것이요. 100만이라고 단위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빌리언 10억으로 돼야 되는데 잘못돼서 죄송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있어서의 성장도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또한 각각에 있어서의 1인당에 있어서의 성장을 봤을 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보다 2배 있어서의 성장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급률과 같은 경우에 2% 이상을 상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부분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시장을 주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각각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이 지금 보신 시스템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AI가 해당 시스템을 잘 다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과 같은 경우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 지금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율주행에 따라서 아리조나주에 있어서 보행자에 있어서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계속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트렌드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에 있어서의 AI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캐덴스에서 제시했던 자료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센서 퓨전이라던가 비전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곳에 자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퓨전을 보고 퓨전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텔 XDS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과 관련돼서 새로운 경쟁 시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슬라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산업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의 전망치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까지에 있어서의 전망치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77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컴파운드에 있어서의 성장이 지금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은 2023년까지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부분, 이것이 바로 바디 일렉트릭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바디 부분의 전자 장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회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반도체에 있어서의 전망치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6인데요. 스탠다드 셀 그리고 FPGA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있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셀과 같은 경우는 IoT라든가 산업에 적용되게 되고요. FPGA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AI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캐터레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다음은 디램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메모리와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시장을 지난 몇 년 동안 이끌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면서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덴서티별로 해서 어느 정도 있어서의 변화가 예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덴서티가 클 때 볼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6G와 같은 경우에는 피크를 곧 피크에 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70 정도. 지금 보시는 것은요. $70라고 되어 있는데 유닛과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니까요. 그것을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수치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보였던 부분들이 2017년, 2018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D램이라던가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D램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큰 성장이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SP 성장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5%, 2018년 16% 이렇게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과 같은 경우는 덴서티가 올라갈 것이고요. 서브 시장과 같은 경우도 또한 견인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품에 있어서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진행하게 되면서 각각에 있어서 덴서티별로 피크를 달하는 지점들이 조금 더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벤더들과 같은 경우도 SP와 관련돼서는요. 2020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전에 있어서의 기술이지만 여전히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디스크리트, 옵토, 센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 있어서의 주요 견인인데요. 센서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IoT, 자동차, 산업 부분에 따라서 성장이 견인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옵토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라이팅 부분에 의해서 성장이 견인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옵토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380억 달러에 있어서의 시장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위로 보시는 옵토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와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된 부분입니다.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60억 달러 정도인데요. 2023년이 되게 되면은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이 조금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센서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요, 210억 달러 정도를 2023년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살펴보게 되면은 AI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이 이미 됐었는데요. 자, AI에 있어서의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을 한번 마이크로 로직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SP,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이크로 로직 부분인데요. 그것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텔에 있어서 XTX에 있어서의 시장이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전에 보았었죠. 지금에 있어서의 마이크로 로직과 같은 경우에는 또 향후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를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실 것입니다. 컴퓨팅에 있어서의 데스크탑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바일 쪽으로 해서 변화를 했었고요. 이제 향후 변화하게 될 것이 AI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그리고 또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AI가 적용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같은 경우에 향후 5년 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을 실현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반도체에 있어서의 전망입니다. 각각 제품 카테고리별로 제가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녹색과 검은색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메모리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한 2년 정도 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제품과 같은 경우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과 같은 경우에는 한 4,81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것은 마이너스 0.1% 정도입니다. 성장으로 봤을 때는요. 2018년에 있어서의 최종 수치에 기반해서 좀 전망이 이제 수정이 될 것인데 조금 낮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에 있어서 성장 2019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를 보았을 때는 5,035억 정도 있어서의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PC 주도였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